엄마, 제발 엄마, 다시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뭘? 준호가 제 저 앞에 정말 무릎을 잘못했어요. 꿇었어요. 설날에 일어나. 설날에 저 거짓말. 알고 정말 있었구나. 잘못했어요. 일어나라고 뭘? 했잖아.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설날에 없을게요. 거짓말한 네, 거 앞으로는 명절마다 꼭 알고 올게요. 있었구나. 아니에요, 진심으로요. 죄송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일어나라고 했잖아. 뭘? 저 정말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뭘? 그런 일 없을게요. 설날에 그래. 설날에 거짓말한 알고 거. 네, 있었구나. 앞으로는 죄송해요. 명절마다 꼭 일어나라고 했잖아. 올게요.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억지로? 네, 앞으로는 명절마다 아니에요, 꼭 올게요. 진심으로요. 아니에요, 진심으로요. 눈물이 엄마, 차올랐지만 제발 다시 이번엔 생각해주세요. 제가 당당했어요. 저 정말 그들은 잘못했어요. 몰랐습니다. 설날에 그 순간부터 설날에 진짜 거짓말- 싸움이 알고 시작될 있었구나. 거라는 죄송해요. 것을 일어나라고 했잖아.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임입니다. 올해 62살이고 부산 영도에서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바닷바람이 매일 불어오는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을 함께 해온 가게를 정리할 때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외아들 준호가 있어요. 올해 35살이고 대기업 협력사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3년 전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 서윤이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들을 올리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준호와 서윤이가 내려올 시간이거든요. 평소에는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는데 명절만큼은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벌써부터 마트에 장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뭘 해드릴까?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생선조림을 해주고 싶었어요. 고등어를 사면서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정임 씨, 아들 내려와요? 네, 며칠 있으면 와요. 좋겠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작년 추석 때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준호와 서윤이가 하루 만에 올라갔어요. 서윤이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는데 차례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을 혼자 치우면서 서운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생선조림, 잡채, 산적, 전. 평소에는 혼자 먹기에 너무 많은 양이지만 가족이 모이면 적당할 것 같았어요. 저녁에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잘 지내고 있지?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설날에는 언제 내려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확실하지 않다니? 서윤이가 일정이 좀 복잡하다고 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정? 인플루언서 일로 촬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명절인데 촬영을 해요? 요즘은 명절 콘텐츠가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그럼 못 내려오는 거야? 아니에요. 내려가긴 할 건데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루? 이틀? 또 그런 시기구나 싶었어요. 알겠어. 그래도 오기만 해도 고마워. 네, 최대한 오래 있으려고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벌써부터 짧게 있을 거라고 말하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명절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게를 30년 동안 하면서 음식 만드는 솜씨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고등어 조림부터 만들었어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간을 조금 싱겁게 해서 서윤이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작년에 짜다고 해서 거의 안 드셔서요. 잡채도 만들고 산적도 준비했어요. 명절 음식을 혼자 만들다 보니 예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준호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정말 북적거렸는데, 이제는 가족이라고 해봐야 셋뿐이었어요.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건 좋은 일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30일 저녁에 출발해서 2일 새벽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이틀이었어요. 차례 지내고 바로 올라가는 일정이었어요. 너무 짧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도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설날 하루 전 집안 청소를 마무리했어요. 평소에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지만 가족이 올 때만큼은 더 신경을 썼어요. 방도 정리하고 이불도 새로 갈아 끼웠어요. 준호 방은 결혼한 후로는 잘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해놨어요. 내일이면 온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어요. 작년처럼 또 급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저녁을 먹으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준호가 어릴 때는 명절이 정말 즐거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걸까요? 아마 결혼한 후부터인 것 같아요. 서윤이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였어요. 괜찮아. 가족인데 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윤이가 여기 오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대화가 별로 없었고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 잠들었어요.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예쁘게 차려놨어요. 이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준호가 밤에 출발한다고 했으니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설레고 긴장됐어요. 과연 이번에는 좋은 명절이 될 수 있을까요? 설날 전날 저녁 9시쯤 준비를 거의 마쳤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은 모두 완성됐고 집안 청소도 끝났어요. 이제 내일 아침에 과일만 깎으면 되겠다. 뿌듯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준호 목소리였어요. 응, 잘 가고 있어? 그게, 엄마.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왜?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뭐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한국에 온다고 해서. 명절인데? 네, 그런데 이번이 정말 중요한 거래라서. 언제? 내일 오후에 미팅이 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럼 설날에 못 온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그렇구나.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응. 화 안 나세요? 뭐가 화나겠어. 하지만 일이 중요하지. 다음 명절에는 꼭 갈게요. 알겠어.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일 잘해. 네, 그럼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준비해 놓은 차례상을 바라봤어요. 고등어 조림, 잡채, 전, 산적.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미 두 번째였거든요. 작년 추석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하루 만에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정말 우연일까?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차례상에 차려놓은 음식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설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어요. 평소 습관대로 일어난 거였어요. 아, 맞다. 준호가 안 온다는 걸 다시 떠올렸어요. 부엌에 가서 찬장을 열어봤어요. 어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상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이웃집에 나눠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명절 아침에 그러기도 뭔가 어색했어요. 결국 차례 상만이라도 차려놓기로 했어요. 아버지께라도 올려드려야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상을 차렸어요. 혼자서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호가 일 때문에 못 왔어요. 말하는 도중에 눈물이 났어요.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한참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어요. 오후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차례는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잖아. 미팅은 잘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네, 계약도 성사될 것 같아요. 좋겠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 일이 잘 됐으면 된 거야.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야. 네. 미팅이 어디서 있었어? 서울 시내 호텔에서요. 몇 시에? 오후 2시요. 그럼 오전에는 시간이 있었던 거네? 네, 그런데 왜요? 오전에 잠깐이라도 내려올 수는 없었어? 준호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게 미팅 준비도 해야 하고. 아, 그리고 서윤이도 일정이 있어서. 서윤이도? 네, 명절 콘텐츠 촬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바빴을까요? 엄마, 다음에는 꼭 갈게요. 응. 서윤이도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네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일 때문에 못 온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마트에서 같은 동네 살고 계신 박순자 씨를 만났어요. 정임 씨, 설날 잘 보냈어요? 네, 잘 보냈어요. 아들이 내려왔겠네요. 아니에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어머, 명절인데?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었다고 해서요. 그럼 혼자 지내셨구나.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괜찮아요. 하지만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명절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글쎄요. 우리 아들도 작년에는 처가만 갔다 왔어요. 그래요? 시댁, 처가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준호도 처가에 간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작년 추석에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찍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리고 평소에도 연락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어요. 설마, 나쁜 상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정말로 일 때문에 못 온 걸까요? 아니면 저를 피하고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모은 돈도 준호 키우느라 고생한 시간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꿈에서 준호가 어렸을 때 모습이 나왔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 효도할 거야. 그렇게 말하던 어린 준호의 모습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설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어요. 여전히 냉장고에는 명절 음식들이 남아 있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조금씩 덜어내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빨래를 개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들렸어요.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어요. 며느리 서윤이를 팔로우해 놓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예쁜 사진들을 올리니까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또 무슨 예쁜 사진을 올렸나? 핸드폰을 들고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주도로 보이는 풀빌라 사진이었어요. 와, 멋있네. 사진을 넘겨보는데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두 번째 사진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준호와 서윤이 그리고 모르는 중년 부부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누구지? 자세히 보니 서윤이와 닮은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서윤이 부모님인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사진도 있었어요. 준호가 서윤이 아버지와 골프채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네 번째 사진에는 여자들이 스파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언제 찍은 거지? 사진 업로드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2일 전이었어요. 설날 다음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텍스트를 읽어봤어요. 제주 가족여행 가족이란 이런 거진 해시태그 제주도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풀빌라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가족여행? 다시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준호였어요. 그리고 서윤이도. 설날에 해외 바이어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가족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무슨... 믿고 싶지 않았어요. 댓글을 봤어요. 와, 부럽다. 가족끼리 제주도라니. 풀빌라 완전 럭셔리하다 유유. 행복한 가족이네요. 모든 댓글이 가족여행을 축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서윤이 답글도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준호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해외 바이어 미팅이 아니라 처가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간 거였어요. 그것도 설날에.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처가에 간다고 하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다시 사진을 봤어요. 준호의 얼굴이 정말 밝아 보였어요. 서윤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준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거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다가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잡을 수 없었거든요.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행복해 보이는 준호의 모습, 가족이라고 적힌 글귀. 나는 가족이 아닌가? 수없이 자문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이럴 때가 아니야.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준호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인스타그램 봤다고 말하면 될까? 그것도 어색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아,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바쁘지? 조금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그래. 할 말이 막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설날 미팅은 잘 끝났다고 했지? 네, 잘 끝났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계약도 성사됐고. 네, 다행이요. 그래, 다행이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럼 몸조리 잘하고.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였어요.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동네 카페에 갔어요.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요. 카페에서 우연히 동네 사는 이영희 씨를 만났어요. 어머, 정임 씨. 여기서 뵙네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저도 혼자예요. 같이 앉을까요? 좋아요.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영희 씨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시댁, 처가 나눠서 가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래요? 처가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대부분 처가로 가더라고요.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많이 주고. 시댁에서 해줄 수 없는 걸 해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들이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정임 씨는 어때요? 아들이 명절에 잘 와요? 글쎄요. 올해는 어땠어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아, 그랬구나. 아쉽네요. 영애 씨는 모르고 하는 말이었지만 가슴에 더 깊이 박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인스타그램 사진을 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풀빌라, 골프, 스파. 분명히 돈이 많이 드는 여행이었어요. 처가에서 비용을 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준호가 정말 편해 보였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나? 눈물이 또 났어요. 그날 밤 꿈에서 준호 어렸을 때가 나왔어요. 엄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좋은데 데려가 줄게. 그렇게 말하던 어린 준호가 이제는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 3시였어요. 더 이상 잠들 수 없어서 거실에 나와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니 정말 외로웠어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인스타그램 사진을 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계속 과거 일들이 떠올랐어요. 지금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준호가 결혼한 후 첫 추석 때였어요. 엄마, 저희 점심만 먹고 갈게요. 점심만? 네, 오후에 서윤이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새로 결혼한 부부니까 약속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친구 결혼식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을까요? 미리 알 수 있는 일정이었을 텐데. 그 다음 명절에도 비슷했어요. 엄마,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 해요. 왜? 서윤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하루 만에 올라갔어요. 그때도 서윤이가 아픈 것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모두 핑계였던 것 같아요. 저를 피하기 위한. 작년 추석 때도 그랬어요. 엄마, 서윤이 일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야 해요. 무슨 일? 광고 촬영 스케줄이 갑자기 잡혔다고 해서요. 그것도 하루 만에 올라갔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어요. 그렇게 급한 일들이 매번 명절에만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생일, 입학식, 졸업식. 모든 순간을 함께 했었는데 언제부터 멀어진 걸까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자주 연락했는데 결혼한 후로 확실히 줄었어요. 처음에는 신혼이라서 바쁜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진 거였어요. 전화를 해도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잘 안 왔어요. 몇 번 더 생각해 보니 서윤이와 관련된 일들도 떠올랐어요. 작년에 생신상을 차려드렸을 때였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더니 서윤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뭐가? 생신상이요. 요즘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래? 네, SNS에 올리기도 좋고요. 그때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보다 레스토랑 음식이 더 좋다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제가 준호한테 용돈을 주려고 했을 때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그래도 받아. 정말 괜찮아요. 서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준호 오빠 월급 많이 받아요. 그래도 저희가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준호가 서윤이를 말렸어요. 서윤아,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서윤이의 생각은 분명했어요. 저에게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드려야 한다는 그런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서윤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정중하긴 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진짜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준호의 어머니 정도로만 생각하는. 며칠 전 동네에서 만난 김순자 씨 말이 생각났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가족으로 안 봐. 그래요? 응, 남편의 가족 정도로만 생각하지. 차이가 뭐예요? 가족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잖아. 근데 남편의 가족이면 의무적으로만 만나는 거지. 그 말이 정확했어요. 서윤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의무적이었어요. 진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준호도 언제부턴가 서윤이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저와 서윤이 사이에 애매한 분위기가 흐르면 서윤이 편에서 말하곤 했어요. 엄마,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도 시대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언제부터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된 걸까요? 언제부터 준호에게 짐이 된 걸까요? 그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면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번 돈도 준호 키우느라 희생한 시간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이제는 그 사랑이 부담이 된 거였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62세의 김정임이 서 있었어요.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일어서자.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어요. 준호가 저를 버렸다고 해서 제가 무너질 순 없었어요. 아직 제 삶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날 밤 제 눈빛이 바뀌었어요. 슬픔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결연함으로. 이제 정말로 제 삶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저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가계부를 찾았어요. 30년 전부터 써온 가계부였어요. 반찬 가게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놓은 거였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니 1993년 기록이 나왔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해였어요. 그때 준호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반찬 가게 시작 마이너스 투자금 500만 원. 월 매출 목표 마이너스 300만 원. 준호 학원비 마이너스 월 20만 원. 어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막막했었어요.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거든요. 가계부를 계속 넘겨보니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준호 고등학교 입학금 마이너스 100만 원. 준호 대학교 등록금 마이너스 600만 원. 준호 어학 연수비 마이너스 1200만 원. 준호 취업 정장비 마이너스 80만 원. 모든 기록에 준호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 지출 기록을 찾아봤어요. 정임 병원비 마이너스 5만 원. 정임 옷값 마이너스 3만 원. 제 이름이 들어간 지출은 정말 적었어요. 대부분이 생활비나 준호 관련 비용이었어요. 가계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저는 저를 위해 산 적이 거의 없었구나. 모든 게 준호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좋은 옷을 사고 싶어도 참았어요. 준호 학원비가 우선이었거든요. 아플 때도 병원 가는 걸 미뤘어요.
준호 용돈을 주기 위해서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포기했어요. 준호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어요. 정말로 괜찮다고 믿고 살았어요. 준호만 잘 되면 제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계부 마지막 장을 봤어요. 작년 반찬 가게를 정리할 때까지의 기록이었어요. 반찬 가게 매각 8천만 원. 준호 결혼자금 지원 2천만 원. 정임 노후 자금 6천만 원. 마지막까지도 준호를 위해 돈을 썼어요. 남은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마저도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준호가 저를 외면하는데 노후 준비가 무슨 소용일까요? 가계부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남았을까요? 문득 준호가 대학생일 때가 생각났어요. 엄마 친구들이 유럽 배낭여행 간대. 그래? 나도 가고 싶은데. 돈이 얼마나 들어? 300만 원 정도.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줬어요. 반찬 가게 한 달 수익이 고스란히 나가는 돈이었지만요. 엄마 고마워. 나중에 돈 벌면 엄마 여행 보내드릴게. 그렇게 말하던 준호가 이제는 제주도 가족여행에서 저를 빼놓고 있었어요. 그때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모든 걸 다 해주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건 아닐까요? 밤 1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어린 준호가 나왔어요.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정말? 응. 엄마가 원하는 거 다 사줄 거야.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그 약속들은 이제 빈말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제 상황을 점검해 봤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은행 통장, 적금 계약서, 그리고 잊고 있던 투자 관련 서류들. 그 중에 눈에 띄는 서류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테크솔루션 지분 투자 계약서. 준호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이게 뭐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5년 전 준호가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였어요. 작은 회사였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었어요. 엄마, 우리 회사가 투자자를 찾고 있어. 투자자? 네,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해 주시면. 얼마나? 2천만 원 정도면.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줬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잘 되면 준호에게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정식 지분 투자였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김정임 마이너스 보유 지분 8%. 8%면 꽤 큰 지분이었어요.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아주 테크 솔루션. 검색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어요. 직원도 200명이 넘고 매출도 수백억 원이었어요. 최근 기사도 있었어요. 테크 솔루션 대형 정부 프로젝트 수주. 주가 급등 예상. 업계 전망 테크 솔루션 기업 가치 1,000억 원 돌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가진 8% 지분이면 계산해봐도 몇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증권회사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 평가 받고 싶은데요. 어떤 회사 주식이세요? 테크솔루션이요.
아, 그 회사요? 요즘 정말 핫한 회사네요. 그래요? 네, 조만간 상장도 예정되어 있고요. 혹시 지분 8%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평가는 해봐야 하지만 대략 8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80억 원.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제가 그런 큰 돈의 주인이었다니. 그런데 준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네, 엄마. 회사는 잘 다니고 있지?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요즘 회사가 잘 된다면서? 아, 네. 큰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그래? 다행이다. 덕분에 보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좋겠네. 잠시 망설이다가 물어봤어요. 준호야, 혹시 우리 회사 주주가 누구인지 알아? 주주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회사의 핵심 주주 중 하나라는 걸. 며칠 후 증권회사에 직접 갔어요.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정확한 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현재 시가 기준으로 85억 원입니다. 85억 원이요? 네, 그리고 곧 상장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이 언제쯤 되나요? 내년 상반기 예정입니다. 85억 원.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혹시 지분을 처분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도 좋은 시점이지만 상장 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게 둘까요? 그런데 문득 준호의 태도가 떠올랐어요. 저를 피하고 거짓말하고 가족 여행에서도 제외시키는. 만약 준호가 제가 가진 지분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떨까요? 갑자기 다시 연락하고 잘 대해줄까요? 그런 관계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관계가 아니라면. 며칠 후 동네에서 만난 이영애 씨가 말했어요. 정임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었나 봐요. 별일 없어요. 그래도 예전보다 당당해 보여요. 당당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당당해진 걸까요? 이상했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아마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중요한 존재라는 자각.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62세의 김정임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준호에게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려줄지. 아니면 아예 알려주지 않을지. 모든 선택권이 제게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가진 상황이었어요. 30년 만의 말이에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준호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때 가서 알게 될 일이겠죠.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제가 가진 지분에 대해 준호에게 알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직접 말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증권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상담받았던 김정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테크솔루션 지분 말인데요. 처분하고 싶어요. 처분하시겠다고요? 네, 전량 매각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매각하시기에는 좀 아까운 시점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 의향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회사 측에는 언제 알려지나요? 지분 8%는 주요 지분이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어요. 사흘 후 준호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지금 갈게요. 무슨 일인데? 가서 얘기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1시간 후 준호가 서윤이와 함께 나타났어요. 둘 다 얼굴이 하얘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가? 회사 지분을 매각한다고요? 알고 있었구나.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필요해서. 필요하다니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지금 그 지분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85억 원 정도 되던데. 85억 원을 그냥 팔아버리시겠다고요? 그래. 서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이 일은 저희와 상의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회사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준호 오빠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럼 다른 직장을 찾으면 되지. 서윤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어. 왜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갑자기가 아니야. 그럼요? 오래 생각한 결과야. 준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일어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설날에. 설날에 거짓말한 거. 알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일어나라고 했잖아. 하지만 준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그래? 네, 앞으로는 명절마다 꼭 올게요. 억지로? 아니에요, 진심으로요. 진심? 네. 서윤이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뭘? 어머니를 멀리했던 거. 그래.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왜? 가족이니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어머니, 너희들이 가족 여행 갈 때는 왜 안 불렀어? 할 말이 없나 보더라고요. 엄마.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겠어. 그럼 지분 매각은 계속 진행할 거야. 엄마. 늦었어. 늦었다니요? 넌 이미 선택했잖아. 무슨 선택요? 엄마보다 처가를 선택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냥 서윤이 부모님이 좋게 해주셔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나한테는 감사한 마음이 없고. 있어요. 어디서?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엄마.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겠어? 달라질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엄마, 제발. 일어나. 마침내 준호가 일어났어요. 그럼 정말 지분을 다 파시겠다는 거예요? 응.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 이제 돌아가. 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어. 준호와 서윤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깨진 믿음을 돈으로 되살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요? 해외 투자회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네요. 계약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진행해 주세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뭘? 지분 매각만 취소해 주시면. 뭘 해주겠다고? 뭐든지요. 뭐든지? 네.
그럼 앞으로 명절마다 처가 대신 내려올 거야? 네. 서윤이도? 준호가 서윤이를 봤어요. 네. 네, 그렇게 할게요. 서윤이가 억지로 대답했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좋네. 그럼 지분 매각은? 그건 별개야. 별개라니요? 응, 이미 계약했어. 엄마, 이제 그만해.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30년 만에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한 밤이었어요. 비로소 제가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분 매각이 완료된 후 6개월이 지났어요. 8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지만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부산을 떠나기로요. 준호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 어디 가세요? 남해로. 남해요? 왜요? 바다가 보고 싶어서. 혼자요? 응. 너무 외로우실 것 같은데. 외롭지 않을 거야. 남해의 작은 마을에 집을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2층 주택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선택한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준호와 서윤이가 왔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가끔 놀러 가도 되죠? 미리 연락하고 와. 네. 그리고 의무감으로 오지 마. 의무감이요? 진짜 보고 싶을 때만 와. 알겠어요. 서윤이도 인사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너도. 죄송했어요. 알겠어.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남해에서의 새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고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동네 분들도 친절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김정임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요리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한 경험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정임 선생님 요리 교실. 간판을 달고 광고를 냈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반찬 만드는 법 가르쳐 주세요. 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준호가 연락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엄마는 어떠세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예전처럼 길게 통화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서윤이와 함께 놀러 왔어요. 엄마, 집 정말 좋네요. 그래? 바다도 보이고. 여기서 행복하세요? 서윤이가 물어봤어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던 거. 이제 알겠구나. 네, 너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정말요?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럼.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해. 어떻게요? 서로 존중하면서.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준호와 서윤이가 돌아간 후 바다를 봤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외로워 보였던 바다가 이제는 자유로워 보였어요. 요리 교실도 점점 유명해져서 예약이 밀릴 정도가 됐어요.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정성이에요. 정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면 맛있어져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의 사랑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1년 후 준호가 또 놀러 왔어요. 엄마 정말 달라지셨네요. 뭐가? 표정이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이제는 안 걱정해도 되니까. 뭘요? 너에 대해서. 엄마, 넌 이제 어른이야. 내가 알아서 잘 살겠지. 네. 그날 저녁 바다에서 산책을 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철없었죠? 그때는 몰랐을 거야. 지금은 알겠어요. 뭘?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사랑은 원래 큰 거야. 하지만 제가 당연하게 여겼죠. 그것도 배움이야. 배움이요? 사랑받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거야.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존중 없는 사랑은 멈출 수 있다. 그 문장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요.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새로운 인생과 함께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자리에도 행복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